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30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약간은 그거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과 또 다른 점이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일단 고등학교 수학은요, 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중학교 수학에서도 증명 중요했는데 증명을 좀 하찮게 여기고 넘어갔어도 중학교 때 웬만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크게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잘했을 텐데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겉핥기식으로 공식만 외우고 문제만 풀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강좌에서 이 고등 예비 과정에서 증명을 하나하나 다 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어떤 증명을 해드렸냐면 증명의 아이디어가 똑같은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그 증명처럼 진행을 해드렸어요. 문제풀이를.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말하면서 해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증명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들은요, 증명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인데, 그렇게 제가 풀어드린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아마 다른 문제에 또 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 일반적인 문자식으로 된 증명하는 거 더 중요하긴 하지만, 더 좋긴 하지만 그것이 조금 처음에 힘들다면 숫자로 된 것들로 증명 과정을 똑같이 연습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수학을 공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요. 중학교 수학은 그냥 책에다가 조금 풀어도 풀이가 많지 않아서 그냥 풀만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풀이가 좀 많아서 노트에 꼭 푸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푸시더라도 1번부터 쭉 이제 풀이를 쓰실 때요,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셔야 나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노트에 체계적으로 풀이를 위해서부터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하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오늘 배우는 부분이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연습장 두둑하게 준비하시고 저랑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목표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오늘의 목표는요,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걸 마저 풀고 그 다음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4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곱으로 이루어진 부등식,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해라? 그렇죠. 원칙은 경우를 나눠야 되지만 실제로는 는 0의 그래프와 요 는영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응?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x절편과 y절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x절편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2인 1입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요, x, y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요, 0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1이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 와서 점을 찍으시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점을 하나 대입해 보라고 했습니다. 단,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적당한 점. 쉽게 말하면 쉬운 점이죠. 자, 경계 위에 있지 않으면서 쉬운 점, 저는 0,0 할 것 같아요. 지금 경계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경계 위에 있지 않죠. 따라서 00을 대입해 봅니다. 자, 00을 대입해 보시면 대입할 때는 이 부등식에 대입해야 되죠. 그럼 00, 00 대입하면요, 1이고요. 여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성립했죠. 00을 대입한 게. 그러면 00을 대입한 부분이 빗금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또 빗금을 쳐야겠죠. 그럼 어디에 치라고요, 빗금을? 그렇죠. 변, 즉 선은 맞물려 있지 않으면서 꼭지점만 공유하고 있는 부분, 즉 여기에 치셔야겠죠. 여긴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따라서 정답이 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경계는 포함해야겠죠. 따라서 경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게 연습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유제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자 얘기했죠. 자, 그럼 이거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이쪽은 y눈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꼭지점이 뭐인? 포물선이죠. 그렇죠. 0,1이죠. 0,1이 꼭지점인 포물선입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시죠. x, y, 0. 0, 1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아래로 볼록인 거 맞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에요. 따라오시겠죠? 이건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한 이 정도 위치까지 와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성공. 맞습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뭘 하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라면 점을 하나 대입하라고 했어요. 적당한 점. 적당한 점이라는 건 경계 위에 있지 않으면서 쉬운 점. 그럼 지금 영역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요 영역의 경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점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중에 쉬운 게 누굴까요? 저라면 0,0. 0,0을 대입해 보시죠. 자, 그럼 0,0을 이 원래 부등식에 대입하면 0,0, 0,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거든요. 아이고, 왜 자꾸 일어나요? 1인데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따라서 0,0을 대입했더니 성립했죠. 그러면 0,0이 들어가는 영역에 빗금을 치란 얘기죠. 여기에 빗금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 빗금 치라고요? 그렇죠. 맞물려 있는데 점만 맞물려 있는 이 부분에 빗금을 쳐야겠죠. 경계는 들어가나요? 갔다가 있으니까 경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연립부등식을 영역을 표시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제 요거 나왔고요. 요게 좀 문제가 되네요. x제곱에 2x라고 자리를 바꾸고요. y제곱은 0. 여기까지 갈게요. 원이라는 거 눈치채셨죠? x도 제곱, y도 제곱. 따라서 반의 제곱을 더하시고요. 여기도 반의 제곱을 더하죠. 그러면 x-1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여기까지 끊고 여기는 1이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있는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두 번째 있는 원은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자, 그럼 영역을 일단 경계만 표시를 해볼게요. 0xy. 그럼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가장 기본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이 1,0에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찍히니까요. 이렇게 확장을 해가야겠죠. 반지름이 또 1이니까 똑같은 원을 오른쪽에 하나 더 그리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 2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시다. 자, 이게 1번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요. 적당한 점을 대입하라고 했죠. 자, 그럼 영역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경계가. 그러면 경계 위에 있지 않으면서 적당한 쉬운 점을 대입해야겠죠. 자, 누굴 대입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이런 점 0,2 어떠세요? 괜찮죠? 그럼 0,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0,2를 여기다 넣어보시면 0, 2, 0, 2, 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4 빼기 1이죠. 여기는 0 없어지고 여기 4죠. 근데 또 없어지고요. 그럼 3, 4, 12니까 0보다 크다는 거 만족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대입했더니 만족한다는 얘기죠. 즉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는 빗금은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0, 2에 포함되는 부분에 빗금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빗금을 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바깥 부분이.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디가 들어가요? 여기가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리고 경계는요. 포함하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정답이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죠. 연습을 좀 잘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예제 문제까지 그리고 유제 문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함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성실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빗금을 잘 치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서 마지막 소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같이 한번 5번으로 가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 5번은요.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입니다.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인데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시험에 나왔다 하면 난이도가 일단 높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막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요. 좀 내용 자체는 좀 심화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일단 이건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만 풀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재에 있는 예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만 잠깐 잡아드리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등식에 이렇게 영역을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영역을. 그래놓고 y는 x y 빼기 x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요거의 최대 최소값을. 그러면 문제에서 요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걸 먼저 k로 설정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좀 이따 문제 자세히 더 보시면 알겠지만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영역을 주거나 하면 그걸 표시합니다. 이걸 먼저 드릴게요.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하고자 하는 거를 k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걸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서를 잡으세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다예요. 근데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저랑 같이 1번부터 풀 건데요. 일단 그것만 기억하세요. 영역을 표시한다, K로 놓는다, 움직인다, 단서를 잡는다. 그게 끝이에요. 다시 영역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를 K로 놓는다. 그리고 움직인다. 근데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단서를 잡는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죠. 요거 조금 이따 문제로 또 이런 문제 볼 거니까. 자, 봅시다. 5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xy에 대해서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식을 이렇게나 많이 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우선 영역을 표시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영역을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영역 표시를 일단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영역 표시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으로 좀 자리가 좁으니까 옮겨서 시작할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니까 우선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0xy 하시고요. 조금 확장해서 그릴게요. 이쪽으로. xy고요. 0이고 x가 0보다 큰 부분이면 1사분면에서 요 오른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큰 부분이면 위쪽 부분이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1사분면인 거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요. 3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두 개 직선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둘 다 직선이니까 x절편이랑 y절편을 각각 구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x절편은 y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3분의 5고요.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니까 5가 돼요. 다시 3분의 5랑 5를 찍을까요? 3분의 5는 한 1점 얼마 정도 되니까 2가 좀 안 되는 지점이니까 요 정도 찍고요. 5는 좀 높게 그려야겠죠? 요 정도 찍을게요. 그래서 이어봅시다. 됐죠? 그리고 이거 y가 작다거든요. 그럼 아래쪽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1이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또 찍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하세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y가 큰 쪽에 있죠? 그럼 y를 기준으로는 작은 쪽이겠죠? 아시겠어요? y를 넘기면 y가 작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y는 작으니까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아래쪽이니까 결국 어딘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제 빗근까지는 확실히 되시나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최대 최소값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가 1단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세요. 제가 그랬죠. 밑도 끝도 없이 일단은 주어진 영역을 표시해라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구하고자 하는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 xy라고 했으니까 이 영역의 빗금친 부분이 xy예요. x, y. 근데 그 점들을 가지고 2x 더하기 y를 시켜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점이 0,0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0,1도 들어오고 이 안에 있는 점들도 들어올 수 있죠. 뭐 1,1이라든지 이런 점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2x 더하기 y의 xy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이 값이 언제가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 그 점들이 누군지를 찾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최대값, 최소값은 누군지냐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다 해보면 되겠지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역에 무조건 빗금을 쳐 표시를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설정해 K라고. 아시겠죠?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일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움직이세요. 움직이려면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살짝 변형을 해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움직여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지금 그림상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거 y는 넘겨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면 이거보단 조금 더 덜 가파르면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 말 이해하세요? 이걸 움직이라고요, 움직이라고. 그러면 이걸 움직였을 때 도대체 이 빗금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에 걸릴 때가 최대고 최소가 되는지를 그림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네 번째 단서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될 때 앞으로 저는 최대 라지 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 스몰 m이라고 쓸게요. 언제가 최대일 때냐면 이때 k값이라는 것은 이 직선상에서는 y 절편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따지면 되죠.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요 왕점을 지날 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요 빗금을 지나면서 여기 딱 걸려 있는 거니까.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최소가 되냐면요. 이 점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더 올라가면 y절편은 좀 더 커지니까 여기까지 걸렸을 때가 마지노선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영역과 겹치는 게 안 생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최대가 될 때 요 왕점을 P라고 하고요. 이때 P를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소를 지날 때는요. 00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나게 K값을 구해주면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왕점 P는 어떻게 구할까요? 왕점 P는 누구의 교점이죠? 두 직선의 교점인 거 아시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두 직선을 연립하세요. 그러면 3x 더하기 y는 5고요.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죠. 연립하시면요. 이게 이제 왕점 P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두 식을 더하면 4x가 4니까 x가 1이죠? 맞아요? x가 1이면요. y가 얼마죠? 2가 되죠? 따라서 1,2가 P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P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써드린 겁니다. 자, 그럼 P를 1,2로 구해갖고 왔어요. 그럼 K값 어떻게 구하죠? 그쵸? K는 요거라고 정했잖아요, K를. 그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y에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에 2를 더해서 K값이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2 곱하기 0 더하기 0을 하니까 2x 더하기 x, 2x 더하기 y, 그게 K니까 이게 0이 되죠, 여전히. 그래서 K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0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요. 하나는 4고 하나는 0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했던 대로 똑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하세요. 근데 한 번만 해보시면 함정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몇 번 해보시면 다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푸실만은 할 텐데 맨 처음엔 어떻게 해라? 무조건 영역을 표시해라. 그림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를 K로 설정해라. 그 다음은 움직여라. 그리고 단서를 잡아라. 언제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그거를 이용해서 단서를 잡고 그때 단서로는 교점을 구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다. P, 왕점. 그런 거 해서 이제 K값 구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유제 8번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죠. 최소값을 구하라. 이제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영역을 표시하라 그랬죠. 이쪽으로 올게요. 1번. x 더하기 y가 요거랑
한쪽으로 그냥 쓸까요? 마이너스 4는 0,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 요거 이제 영역을 표시하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니까 일단 오른쪽 부분만 해당이 돼요. 크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하거든요. 그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4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역시 4예요. 마찬가지로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1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럼 첫 번째는요. 4하고 4를 이어서 요게 돼요. 그리고 요게 y가 이게 지금 크다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쪽이니까 이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쪽이 작다거든요. 근데 요거 일단 먼저 그리죠. 마이너스 2가 x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y가 지금 작은 쪽에 있죠? 지금 이게 작다거든요. 이쪽이. 이게 크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y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y는 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직선의 위쪽이 되니까 어디가 될까요? 빗금으로는 이 위쪽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굳이 구하면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세요. 그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따지시기 위해서 최대 최소로 놓을 k 값을 설정하셔야죠. 따라서 2번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k라고 설정하세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세요. 그러면 y는 하고 고치시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2분의 k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움직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있는 요 식의 기울기가 누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식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요.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1이라는 것의 기울기보다는 좀 더 누워야겠죠. 기울기가 작으니까 절대값이. 따라서 이렇게 좀 더 누워서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죠. 그럼 눈에 보이시죠? 어디 지날 때가 최소가 돼요. 왕점. 아시겠죠? 이 왕점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 위로 다 되고 여기가 최소. 따라서 이 왕점 P를 구하시면 돼요. 그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P 지날 때 최소다. 그럼 P 구합시다. 자, P는요. 요 두 식의 교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두 식을 빼면 되겠죠. 3y가 6이니까요. y가 2가 돼요. 그럼 y에다 2를 넣으시면요.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2,2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점 P가 2,2라는 걸 알아가지고 옵니다. 됐나요? 자, 끝났죠. P 지날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단서를 잡은 거죠. 네 번째. 단서가 이 P라는 점이 뭐가 되냐면요. 2,2를 지날 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K인데요. 그때 K값이 2를 여기 넣으면 되죠. 따라서 2 더하기 2 곱한 거. 그게 K인데 6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조금 이 유제가 아까 풀었던 예제보다는 조금 더 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꾸만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쉽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유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9번입니다. 자, 보시죠. 조금 달라요. 지금 방금 풀었던 그 두 가지 유형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한번 보시죠.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또 나왔죠. 최대 최소. 그러면 최대 최소 나오면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근데 요게 그림이 x-3의 제곱이랑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원을 그리세요. 자, 그럼 원 그릴게요. 그러면 3,0 반지름이 3. 그럼 이렇게 지나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좀 원이 안 이쁘네요.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예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최대치수, 요거의 최대치수니까 요걸 뭘로 놓자? 그렇지, 설정하자, K로. 응?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움직여라.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직선이니까 Y는으로 고쳐야 되죠. 그럼 4Y는으로 고치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시 Y는으로 고치면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K예요. 그럼 요 직선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4분의 3X 마이너스 K, 4분의 그 K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빗금에 걸리면서 최대치수가 되는 건데 최대치수라고 얘기한 그 K 값이요. 일종의 Y 절편에 해당되는 값이죠. 영향을 주는 게. Y 절편에 4분의 마이너스 1을 하면은 그 K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배를 하면 K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 절편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따라서 언제가 제일 높이 올라가고 언제가 제일 낮게 내려가는지만 구하시면 최대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겠어요? 딱 봐도 어떨 때? 여기서 만날 때. 이게 뭐죠? 접할 때. 이게 중요해요. 접할 때. 아, 언제가 최대치수다? 접할 때. 위아래에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단서를 잡았어요. 언제? 접할 때. 위아래에서 접할 때 최대치수를 갖는구나까지 알았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일로 오세요. 접할 때 K값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 접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중심이 왜 0,0입니까? 3,0이죠. 중심에서 어느 직선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직선이 요거거든요.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하는 거죠. 따라서 3x-4y에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한쪽으로 몰고 그때 거리 d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반지름 r과 같으면 접하는 거죠. 그때 k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지름은 지금 3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d는 어떻게 된다? 루트 절대값. 9 더하기 16이 되고요. 3, 0 대입하면요. 3, 3은 9 빼기 k죠. 여기 0이면 없어지니까. 그게 3이면 되죠. 자, 그럼 9-k의 절대값이 요거는 5 넘기면 15가 되고요. 따라서 9-k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15였다면 마이너스 6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5였다면 2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 또는 k가 24가 나오니까 이때 작은 게 바로 최소값이 되고요. 이때 큰 게 최대값이 되겠죠. k를 최대치수로 설정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접할 때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가시면 우리가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정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해요. 문제 유형이 크게 최대치수 구하는 걸 제가 두 가지 해드렸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였을 때 교점에서 최대치수를 가지는 경우 했었고요. 지금은요. 원과 얘기할 때는 접할 때 최대치수 가지는 경우 이 유형별로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연습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기본 핵심 문제 가볼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가시죠. 안녕하세요. 예비 고1 여러분들.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윤아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왜 세워야 할까요? 먼저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공부량이 많습니다. 이때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공부 상황을 현실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면 이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관리와 절제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책상 앞에 계획표를 두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세웠던 계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하는 양을 문제지별로 과목별로 적습니다. 이때 문제지의 이름이나 쪽수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요일별로 공부가 가능한 시간을 체크합니다. 세 번째로 요일별로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한 과목보다는 여러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 좋고 일요일은 비워둠으로써 못했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급한 시험이 있거나 공부량이 많을수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계획을 세워오고 있는데요.
예비 고1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맞는 계획 세우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고1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정윤아 선배가 들려주신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잘 기억하셨다가 또 공부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이어가 볼 건데요.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같이 보시죠. 자, 기본 핵심 문제 1번입니다. 자, 요거는요, 문제에서 영역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연립부등식을 나타내래요. 그러니까 식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식을 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만 했다면 시험에는요, 그림을 주고 식을 구하라는 것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 자체는 문제에서 다 좋네요. 엄청 쉽게. 근데 빗금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빗금이 여기에 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엇갈려서 쳐 있다면 옆으로 곱셈으로 연결된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엇갈려 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한 부분에만 쳐 있죠.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순수한 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거거든요. 이 연립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부등식을 지금 만드셔야 되는데요. 일단 경계선은 포함하니까 같다는 들어가야 되고요. 포물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y가 작다, 같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을 기준으로 안쪽인 거 아시겠죠? 따라서 y가 작거나 역시 포함하니까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서 끝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영역이 이렇게 일부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이 식 자체를 구하자. 그 다음에는 위아래 잘 조정해서 부등식만 결정하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이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려보셔야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 x제곱 y제곱이 36이라는 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거든요. 그럼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 다음 안쪽이니까 안에다 색칠을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요. 역시 직선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겠죠.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6입니다. 그러면 x절편 마이너스 6과 y절편 6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y가 큰 쪽에 있죠. 그럼 어딘가요? 여기라는 거 아시겠죠? 딱 보이시나요? 그쵸? 자, 그렇다면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초승달 모양의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이 4분의 1 원 있죠. 이 원의 4분의 1 부분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삼각형 부분을 빼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할 거니까 결국에는 원의 4분의 1이라는 건 전체 원의 그 넓이는 36파인데요. 그거의 4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서 누구를 빼냐면요.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 6과 같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죠. 그러면 66의 36을 2로 나눈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따라서 9파이에서 18을 빼버리면 정답이 되겠죠. 하실 수 있죠? 예, 어렵지 않게 영역 표시하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역시 연립부등식이고요.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시작해 볼까요? 자, 0xy. 일단 요거는 포물선인데 꼭지점이 0,-1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될 거고요. y가 크다니까 이쪽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은 아니죠.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그럼 x 더하기 y에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따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겹치는 부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게 어떤 영역인지를 좀 해보죠.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요거 옆으로 곱해져서 나온 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00으로 놓고 일단 그리라 그랬죠. 그리고 빗금을 엇갈려서 치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따라서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거고요. 요건 y는 x니까 이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결국엔 영역이 그 경계가 이거거든요. x자. 근데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점을 대입해서 영역에 빗금을 칠해야 돼요. 그럼 저라면 쉬운 점 하나를 넣어볼게요.
그럼 1,0 하나 넣어볼까요? 1,0. 그럼 10 넣어보시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네요. 맞아요. 따라서 10을 끼고 있는 이 부분은 빗금을 칩니다. 그럼 여기에 묻히고요. 이쪽에 치겠죠. 점만 공유하고 있는 반대 부분.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문제로 다시 가세요. 우리가 의도한 건 첫 번째에서 구한 거랑 이렇게 두 번째에서 구한 거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이걸 엮어놨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통된 부분인 거죠. 따라서 여기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X자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양쪽 나비 모양의 날개 부분이니까 여기랑 여기겠죠. 겹치는 부분은.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둘 다 경계가 들어갔으니까 경계 포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조금 복합적으로 나왔지만 하실 수 있게 연습하시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뭔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영역으로 나뉠 때 2a-a가 경계선을 포함하는 색칠된 영역에 포함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역에 2a, -a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각각을 완성해줘야 돼요. 지금 직선을 안 줬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직선부터 완성하세요. 직선 1, 그 다음에 요게 직선 2라고 하고 완성할게요. 직선 1은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 x절편과 y절편 할 때 직선 완성하는 거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오셔야 돼요. 제가 쉽게 하는 거 알려드렸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야.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때는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지금 2죠. 그렇다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가 1이다. 요게 또 직선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아랫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 직선보다도 아래고요. 주황색 직선보다도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아래니까 작거나 같고요. 여기도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래가 되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바로 뭐라는 거냐면 얼마? a, 그렇죠. 2a, -a라는 점이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요 영역이나 경계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걸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대입해 볼까요? 2a 대입하면 -a고요. 여기 a 대입하면 -3분의 a죠.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두 번째는요. 2a 대입하면 3분의 2a고요. 여기 -a 대입하면 -2분의 a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요. -3분의 4a거든요. 그럼 a가 뭐가 되죠? -4분의 3이 되면서 그 부등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곱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찬가지로 6을 곱할까요? 그러면 4a가 되고 6을 곱하면 3a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럼 a가 6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이죠. 따라서 a는 -4분의 3보다는 크면서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결국 a는 -4분의 3부터 6까지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좀 간접적으로 줬다 뿐이지 실제로는 그 두 개를 직선을 완성한 다음에 부등식으로 만들고 대입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풀어라 이 얘기예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5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해드린 내용이에요.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거의 가장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문제고요. 가장 업그레이드된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심화 문제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공장에서 두 종류의 제품을 제가 요거를 문제를 요약해 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원료가 PQ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제가 A, B라는 제품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빵을 만들 건데 소보루 빵이랑 뭐 슈크림 빵을 만든다. 근데 여기서 P라는 거는 재료가 뭐 설탕이다.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뭐 밀가루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임의로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소보루빵을 만드는데 설탕은 하나 만드는데 2kg가 들어가고 밀가루가 3kg가 들어간대요. 물론 현실성 없죠. 제가 그냥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슈크림빵은 설탕이 2kg,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가 1kg 들어간다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그렇다면 문제 다시 볼까요?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두 원료가 이만큼이래요. 1200하고 1000까지만 사용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P라는 원료는요. 맥시멈 1200이고요. Q라는 원료는 1000까지만 사용 가능하대요. 그런데 두 종류 제품을 판매했을 때 한 개당 판매 이익은 또 이렇게 된대요. 판매 이익이 3만 원이랑 2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걸 팔았을 때는 하나당 3만 원의 이익이 남고요. B라는 건 2만 원의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소보루빵과 슈크림빵을 몇 개씩 만들어줘야 이익은 최대가 되면서 물론 하나 팔아서 3만 원 말도 안 되죠.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팔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익이 있는데 단 원료가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무조건 소보루빵이 3만 원으로 비싸게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소보루빵을 많이 만든다고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보루빵과 슈크림빵을 적당히 배분을 몇 개씩 해서 만들어야 이익이 최대가 되면서 원료는 요만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문과 수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가시면 이거 최대 이익이 되는 점 찾는 거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과든 문과든. 자, 그러면 요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그래놓고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제 이거는요. 여러 번 풀어보시면 방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푸시냐면 A, B를 각각 X개, Y개 만든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요. 일단 X랑 Y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개수니까. 네, 두 번째는요. 식을 만드는데 설탕은 하나당 X개 만들면 2kg, 하나당 2kg만큼 쓸 수 있으면요. 쓰이게 되면 X개를 만들면 2X만큼이 쓰이겠죠. 소보루빵 만드는데. 그 다음에 슈크림빵은요. 2Y만큼이 쓰이겠죠. 설탕이. 근데 설탕은 1200까지밖에 못 쓰니까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게 써야 돼요. 그 다음 소보루빵이 밀가루는요 3X만큼 들어가고요. 슈크림빵은 B라는 제품은 Y만큼이 들어가요. 이게 1000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영역을 그리세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익을 최대치수로 표현하세요. 자, X, Y게 만들면 3만 X가 이익이겠죠. 2만 Y가 이익이겠죠. 다 더했을 때 이거의 최대치수니까 이걸 K라고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움직이세요. 누구를? 이거를. 그 다음에는 단서를 잡으시면 돼요. 순서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려보죠. 이쪽으로 오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일사분면에 그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요. 첫 번째는요. 2X 더하기 2Y가 1200이고요. 3X 더하기 Y가 1000입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X절편과 Y절편 구해보시면요. X절편은 600, Y절편도 600입니다. 요거는 X절편과 Y절편 구해보시면요. X절편은 3분의 1000, Y절편은 1000입니다. 됐죠? 그러면 600하고 600을 기준으로 만드시면요. 600, 600이면 요 정도 선 찍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000이면요. 300 얼마죠? 그러니까 요거보단 작겠죠. X가. 그 다음에 Y가 1000이면요. 이거보다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죠? 근데 둘 다 Y가 작아요. 그러면 아래쪽입니다. 그럼 빗금을 치시면요. 어느 쪽에 치면 되냐면 요거보다 아래쪽, 요거보다 아래쪽이니까 요 아래예요. 그러면서 1사분면에 해당되는 요거 때문에 1사분면이거든요. 요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점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가 영역을 표시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3만 X 더하기 2만 Y를 K로 설정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1단계라면 2단계는 3만 X, 2만 Y는 K죠. 그러면은 Y는으로 정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3만이고요. 2만으로 나누면 2분의 3이 돼요. 그 다음은요. 2만 분의 K죠. 일단 요게 기울기죠. 그리고 움직이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보시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사이만큼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움직이니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딱 봐도 어느 점 지날 때가 최대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지날 때죠. 누구? 왕점 P. 이 P는 뭐죠? 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잡습니다. 단서는요, 교점 P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교점 P를 구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교점 P. 2x 더하기 2y는 1200이라는 식과 3x 더하기 y는 1000이라는 식의 교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 2로 다 약분하시면 x 더하기 y는 600이니까 요거 두 개의 교점. 맞아요? 빼죠. 2x는 400. 어허, x는 200이네요. 그럼 여기에 넣으면 y가 나오죠? y 얼마? 400? 끝났죠. 그럼 교점은 200,4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오세요. 지금 이 과정은 교점을 구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일로 오시면 P라는 점이 200,400인 걸 알게 돼요. 그럼 이 점을 지날 때가 최대라는 거 제가 방금 했죠. 따라서 최대값은요, 즉 K값을 얘기하는데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200하고 400을 넣으시면요, 2, 3은 600만이고요. 여기는요, 4, 2, 800만이니까요. 정답은요, 1,400만 원이 돼서 이게 바로 이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문제를 풀 줄 알게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아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복잡하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아마 뒷부분에서 또 한 번 정도 풀어볼 기회는 있을 거니까요. 그때 한 번 또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퀴즈 정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